현대차그룹이 계열사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90만 원대 후반으로 관측됐던 갤럭시 S4의 국내 출고가가 90만 원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의 인기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시비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강동석입니다.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1920선에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3포인트 상승한 1924.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주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장중 외국인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개인이 1,069억 원, 기관은 1,105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08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34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의료, 정밀, 통신업, 전기, 가스업이 강세를 보였고 기계, 증권, 전기, 전자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텔레콤, LG화학, 한국전력 등이 올랐지만 NHN,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들이 실적 악화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만도가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해야 한다는 소식에 재무부담 우려로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자회사 두산건설의 실적 악화 우려와 함께 두산건설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 소식에 장중 한때 하한가까지 추락했고요. 실적 악화 우려의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못 이겨서 지분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13% 급락했습니다. 증권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의도의 증권가의 반응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또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의 유럽 판매 허가 지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져 시장의 냉정한 판단을 반영했는데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날 서정진 회장의 지분 매각 주관사로 JP모건을 선정하고 매각 대상 업체에 대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오는 5, 6월 자사 제품인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가 유럽의약품청 허가를 받은 이후 곧바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의도 증권가는 시가총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의 오너가 단순히 공매도 때문에 지분을 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셀트리온을 둘러싼 루머들을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입길에 오르고 있는 게 실적인데요.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3,489억 원에 영업이익 1,97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56%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셀트리온의 매출이 실제 판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해 2,981억 원의 재고 자산을 보유 중이며 매출은 338억 원, 영업 손실은 2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를 냈던 애널리스트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은 그동안 셀트리온이 자회사를 통해 해외 판매를 진행하는 사업 구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더욱 증폭시켰다며 공매도는 핑계에 불과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실적 악화 및 분식 회계설 등 잡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분 매각 발표 이후 공매도 세력이 교묘하게 시장에 역정보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 등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사를 진행할 텐데 현재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루머들이 사실이라면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이러한 우려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전날보다 6,650원 급락한 43,150원에 마감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전날 지분 매각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데 따른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광고와 물류 분야에서 계열사의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던 일감 중 6천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경쟁 심사 등을 통해 외부 중소기업에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 광고 금액의 65%인 1,200억 원의 광고 물량을 계열 광고 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 주기로 했으며 물류 비용의 45%인 4,800억 원의 규모의 물량도 중소기업 등에 개방합니다. 또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계열사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쟁 입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외에도 건설과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경쟁 입찰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회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규제 입법을 강화하려 하자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90만 원대 후반으로 관측됐던 갤럭시 S4의 국내 출고가가 90만 원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4의 국내 출고가가 80만 원 후반 혹은 90만 원대 초반으로 잡고 이동통신사들과 출고가를 놓고 협의 중입니다. 이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이전 모델인 갤럭시 S3의 출고가 99만 4천 원보다 10만 원가량 낮아진 것이며 아이폰 5보다 저렴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의 출고 가격을 낮추려는 이유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논리가 있는 데다 판매 초기 바람몰이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갤럭시 S4의 출시일은 27일로 확정됐으며 삼성전자는 한국과 영국,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갤럭시 S4를 동시에 출시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의 인기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전망한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58조 7,300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3,70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7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이는 갤럭시 S4가 인기몰이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원석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갤럭시 S4가 2분기에만 2,200만 대가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고 하반기에도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시비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윤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최동욱 검찰총장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최 검찰총장을 제외한 3명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그간 임명 절차가 지연돼 왔지만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내각은 출범 52일 만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은 인사참사의 활용점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시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펀드 투자에서 채권 비중이 주식 비중을 역전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펀드 시장 자산 총액 가운데 채권 투자 금액은 107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주식 투자 금액은 104조 원으로 30%를 차지해 채권 투자 비중보다 1%가량 낮았습니다. 펀드의 주식 투자 비중이 채권보다 낮은 것은 2007년 5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에서 일자리 관련 세출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현호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만나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 심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편성된 12조 원 중에서 2조 원을 일자리 예산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전체 추경 규모를 17조 3천억 원에서 19조 원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입니다. 여야는 오늘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 주 관련 상임위별로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총 부채 상환 비율 적용을 예외하는 조치가 이번 주 중에 전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은행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은 18일께부터 올해 말까지 DTI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올해 말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로 10%포인트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금값이 폭락해서 금상품에 대한 투자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금 가격이 이슈 메이커가 될 정도로 투자 문의가 많을 텐데요. 금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했고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6월물 금 가격은 온수당 1,360달러 선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무려 140.30달러, 9.3%나 폭락했는데요. 이는 하루 낙폭으로는 1983년 2월 이래 최대치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지난 201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자금 마련을 위해 금을 매도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매도 물량이 많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경기 침체로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이 재정 안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보유금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세계 2위 금 소비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전망 역시 금 가격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며 해지 수단으로 금 수요가 더 줄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전보다 약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금보다는 달러화를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분할 매수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투자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 관련 상품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분할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저금리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금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금 관련 적립식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자산가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돼 과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자산을 실물자산으로 일부 바꿀 필요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는데요. 투자 반대론자들은 현재 경기가 사실상 바닥이라면서 조만간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굳이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게 실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비과세 메리트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은데요. 이들은 최근 세제 개편 등으로 비과세에 심취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보다는 자산 증시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금의 투자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들은 향후 증시 상승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주식이나 이머징 채권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금값이 추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놓고 PB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개 속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차는 경기 판단과 맞물려 있는데요. 향후 경기가 빨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금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도 대략적인 것인데요. 보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고객의 자산 규모나 니즈에 따라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자산 규모가 수십억 원을 훨씬 웃도는 부자 고객일 경우에는 지금 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자 고객들은 절세와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작다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상식 가운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이번 금 투자와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가 한정적이고 장기로 가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보다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다는 지적입니다. 어찌됐든 은행들은 최근 저금리가 강화되면서 골드 뱅킹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과는 별개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한 국민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도 골드바 등의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부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1일 미국 뉴욕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옵티머스 G 프로를 미국 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들은 LG전자가 미디어 간담회 초대장을 현지 시간으로 16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옵티머스 G 프로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면 국내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출시 국가가 됩니다. 올해 들어 공매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 하이마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롯데 하이마트의 누적 공매도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누적 거래 대금 4,940억 원 가운데 889억 원이 공매도 관련 금액이었습니다. 영원무역이 공매도 비중 16.45%로 2위에 올랐고 현대산업, 대우건설, 현대상선, 아모레퍼시픽이 뒤를 이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오늘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계열사 경영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GS 임원 모임을 열었습니다. 허 회장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힘써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제 민주화 일환으로 대기업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주요 그룹 총수들이 배임 횡령 등으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인 그루밍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남성 10명 중 1명이 색조 화장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5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 중 9.2%가 비비크림, 아이라이너 등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은 비비크림이었으며 파우더,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킨로션, 크림 등 기초 화장품의 수요도 높아 남성은 평균 2.3개의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17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